제가 2021년도 12월 17일자로 만들어서 펀딩을 받아보려고 창업하는 스타트업 펀딩을 받아보려고 돌아다녔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하고 그리고 트럼프 2.0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결국 금융이라는 거의 핵심은 연결, 그 다음에 트러스트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럼 누구랑 누구랑 뭐랑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커넥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저는 포텐셜 유스라는 게 이게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려는 친구들, 이런 어린 친구들과 그 다음에 시니어, 웨alth of 시니어라 그랬는데, 그리고 경험과 돈 가진 시니어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같이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은퇴할 만한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금리가 0%였어서 시니어들은 은퇴를 하고 나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유스들은 지금 뭐 3포다 4포다 뭐 이런 거 얘기되는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트러스트를 그러면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투명성이죠. 개인의 금융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만드는 게, 그걸 가져야만 실제로 신뢰라는 걸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결국 금융기관하고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결국 비용 세이브하는 절감 차원에서 이해상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은 결국 뭐 펀드 상품이든 무엇이든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컨플릭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회사를 창업하려는 이유, 목적,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문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임금은 계속 낮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거 그럼 부는 어떻게, 그러니까 은퇴할 때 돈 받았으면, 퇴직금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운용할 건가. 그 다음에 리미티드 펀딩 소스,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돈 대출 얼마 안 해준다. 진짜 대기업 들어가서 대출 받는 거, 집 살 때 대출 받는 거 빼면 없다. 그 다음에 돈을 더 땡길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하이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리스크 하이 리턴의 로우 프로바빌리티 인베스트먼트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하이 리스크란 얘기는 결국은 로우 프로바빌리티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21년, 22, 23, 24, 3년 전 얘기인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돌아다녔던 자료 그대로예요, 이게. 그래서 어린 친구들의 솔루션은 뭐냐? 내 미래의 포텐셜을 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겠다. 포텐셜만 가지고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셀한다 라는 거였어요. 나를 상장시키겠다, 뭐 이런 개념이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스폰서 그룹을 만드는 장소를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PR을 하고 나 자신을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내 미래에 벌 현금 흐름을 나의 지금 줘라라는 걸로 만들고, 그거에 맞춰져서 가격이 형성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인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투자자들, 그 상장된 나를 의 평가를 시장에서 받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결국 여기 써놓은 것처럼 디맨드예요. 이 비즈니스의 디맨드. 그 다음에 이제 웨alth 시니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뭔가 미닝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롭고 말할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우 인컴은 인컴 에셋이 부족해요. 이 당시에 거의 0%였으니까 1% 수준이었으니까 너무 로우 인터레스트예요. 그렇다고 주식을 막 질러서 사기에는 두렵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인베스트먼트를 투자를 할 것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리고 픽스 인컴을 거의 원하는데 픽스 인컴이 별로 너무 없었던 거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대체 자산들이 엄청나게 나왔던 시기죠, 작년 3년 전. 그랬다 결국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 다음에 웨스트 피플들은 그래서 미닝 오브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있어서 멘토링을 젊은 친구들 멘토링을 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었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리고 경험들을 쉐어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럴 때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 기회가 있고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의 포텐셜을 그리고 멘토나 스폰서가 돼주는 거고 그리고 네드웰스 내가 가진 퇴직금이나 부에 대한 매니지먼트하는 툴을 제공해준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들려고 그랬던 핀테크 그런 사업이었어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근데 왜 지금 하려고 그러냐라고 그랬을 때 MZ 세대들이 너무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낮은 상태에서 펀딩을 빨리 받고 싶다라는 부분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덜 이제 저항이 있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막 쓰고 싶어 해요. 젊은 친구 보면 볼수록 가능만 하다면.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 한 60년도에서 70년도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리타이어먼트 은퇴하는 시기에 몰려 있어요. 베이비 붐 세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투자 자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인컴 프로덕이 계속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것만 이제 떴죠. 오히려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월세 받고 뭐 이런 쪽으로 다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이 계속 우리나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는 생산성이 없죠. 그리고 크립토 레귤레이션들이 조금 이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다 레귤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거가 제가 생각했던 이제 패착 부분 중에 하나죠. 지나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런 걸 개인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빌딩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텐셜은 뭐 셀러리 가진 사람들이 1.3빌리언 정도 되고 1.3조 정도 되고 2020년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셀러리 워커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건 글로벌이고요. 20.4밀리언 정도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뭐 크립토도 1.3밀리언 정도가 됐었고 그래서 이 당시엔 크립토랑 이걸 섞는 거였어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셀러리 워커가 3.5밀리언 정도가 됐었고 그래서 풀타임이 한 2.1밀리언 정도 210만 명 정도가 됐었고 지금 55세에서 60세 사이 정도가 엠플로이드 돼 있는 게 5.5밀리언 정도가 됐었어요. 파퓰레이션은 8.2밀리언이었고 21년도에. 근데 인구가 요 나이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으니까 이 정도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포텐셜이 있다. 그래서 파이낸셜 인포메이션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에셋 라이빌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어떤 툴을 제공해주고 그 이제 PR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CV나 뭐 이런 걸 링크드인 같은 데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 해줘가지고 모아서 자기를 PR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면 자기를 플랫폼하는 그 IR을 자기가 하고 거기에 나의 멘토가 되고 나에게 투자를 해주십시오라 해서 뭐 자기가 버는 돈의 몇 퍼센트 포텐셜 리턴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주겠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10년치 30년치를 업프론트로 땡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크립토로 만들어서 NFT로 상장을 시키고 뭐 이런 그 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막 했었어요. 그리고 뭐 민팅 피 받고 마켓 메이킹도 해주고 트랜잭션 피 받고 이러면은 거래소도 되고 대충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들이 수익원이에요. 어널리시스 해주면서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 해주면서 수익을 보고 피아트 월드에서는 그리고 크립토 월드에서 민팅 피 받고 마켓 메이킹 해주는 데서 돈을 좀 벌고 트랜잭션 피에서 돈을 벌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수익이 난 것만큼을 이 NFT에서 반영해서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수 없으니까 이걸 자체를 내 개인 하나의 NFT를 만들어 상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투자자랑 만나게 하고 그거의 거래소에서 실제로 원화로 바뀌어서 거래가 되게 하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거래소가 뭐 확정돼 있을 시기도 아니죠. 예,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하면서 제가 1인 기업 개인이 1인 기업 운용에 필요한 자산부채 통합관리 시스템을 해준다. 그래서 개인 금융공학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를 한다. 뭐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리스크 측정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뭐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개인 사적 계약을 통해서 크립토 펀딩 해주고 투자 시장을 운영해주겠다. 이게 아까 얘기한 이 밑에 부분이죠. 그러니까 크립토로 펀딩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개인들이 발행을 하고 그래놓고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잘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뭐 이렇게 뭐 내 뇌수가 얼마쯤 되고 내 휴먼 캐피탈이 어떻게 돼서 나의 가치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개인의 부채 비율, 유동성 비율, 성장성 뭐 이런 것들 계산해주고 내 1년 뒤에 재무제표 상태가 얼마쯤 돼 있을 건지 예상해주고 개인 재무제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월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간 걸로 정의를만 해주고 그 정보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얼마쯤 재산이 돼 있을 거고 얼마쯤 돼 있을 거다. 그러면서 교육, 리스크 분석, 자산 배분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해주고 이래놓고서 내가 지금 펀딩이 필요하다 또는 투자 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후원을 하겠다. 이게 돈을 주겠다는 얘기고 펀딩이라는 얘기는 내가 청년에서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뭐 생애 전체 내가 소득을 대충 프로젝션해서 8%를 업프론트로 땡긴다 뭐 그리고 사망 시에는 상속 재산의 8%를 지급을 받음으로써 원금을 거의 보장하는 것처럼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뭐 보험이나 이런 까지 섞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좀 생각은 했었어요. 진짜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개인 IPO는 뭐 이런 식으로 펀딩은 어떻게 하고 투자 후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썼지만 결국 펀딩과 투자 후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명에게 지금 투자 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비트 정도로 가지고 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진짜 쌌었는데 비트코인 진짜 비싸졌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들의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은 부채를 일으켜서 뭐 연금 자산 얼마 부채가 얼마 해서 대출을 미리 일으켜서 돈을 좀 빼서 자산 관리할 수 있게 해서 픽스 인컴이 나오게 만들고 그 중에 일부 자산을 지금 이런 이제 개인화돼 있는 개인의 신용을 가지고 만든 NFT를 한다. 근데 지금 이런 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더 확인을 해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고 미래에 내가 25억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업프론트로 땡겨서 24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가치로 해보면 연봉 계산해서 증가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수익률이 얼마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텐셜하고 멘토링을 해줘서 이게 이해상충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자기가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HR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뭐 자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직할 때 뭔가 레퍼런스로 서주고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실제로 백이 없는 친구들도 백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뭐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펀딩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부분 이슈랑 그 다음에 여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자들은 되게 하기 어렵다. 너무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된다. 재정 상황서부터 개인 상황서부터 모든 게. 그래서 실제로는 인간이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인간 자체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인 피드백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금융의 모든 사항들은 거의 이 연결이라는 부분과 네트워크이죠 결국. 그 다음에 트러스트, 신뢰라는 부분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를 하던 금융 관련된 비즈니스라면 이 두 가지를 꼭 지키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2라운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